안녕하십니까. 야구잡설 이번 주에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야구팬 KBS 라디오에서 오늘 아침 라디오 하고 있는 정현재 PD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짧게 하고 넘어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팬 KBS 스포츠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재 PD고 스윕. 야구팬의 꿈을 짓밟아버린 왜? 응? 그게 내 얘기하는 거야? 아니겠어요? 왜? 야구팬이지만 왠지 주말 동안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아니야 화 안 났어. 왜 화가 나? 너 가정의 평화도 못 지켰을 것 같은데. 가정의 평화는 다른 방법으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 주중에 이제 3년 전이 끝나고 와이프가 침울해 있는 순간 다른 구장을 틀자 와이프가 빵 터졌습니다. 혹시 어떤 구장? 각종 몸개그와 각종 그 알까기와 LG 경기. LG 경기도 있었고 롯데 NC도 있었고 롯데 NC는 뭐야? 롯데 NC도 그 송구에러서부터 9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 4승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까지 3승이었거든요. 그래? 근데 저 승을 한 번에 4승 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네. 진짜 야구 오래 할 필요 없어. 굉장하다. 4월 말부터 하면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봄이 오신 분. 네, 수입하는 섹시한 강팀. 너도 미쳤구나. 왜 웃어? 왜? 그렇게 웃긴가? 왜 웃기지? 섹시한 강팀. 또 이걸 준비했다는 게 너무 웃긴다. 수입하는 섹시한 강팀 롯데자이언츠 팬 강인 편집장입니다. 롯데도 지난주까지 5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우승하면서 10승을 딱 맞췄습니다. 이거 무슨 주야 이번 주? 야구 오래 할 필요 없고 이번 주만 하면 되는 거였어. 4대요 4대. 네. 와 알겠습니다. 사대주의자. 그다음에 또 수입한 분. 제가 비록 종교는 없지만 네.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가 팔을 뻗어 한유섬을 놔주자 성장님이 키움점에 거센 방망이를 휘둘러 이틀 연속 결승차를 치셨다. 현맨. 타구가 자중간을 가르고 우중간을 가르자 으쓰기들은 각종 커뮤니티로 튀어나와 찬양하였다. 그의 입은 SSG를 1위로 올려주는 든든한 벽이 되었다. 모세의 기적 아닌 현재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SSG 팬 김영민 작가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더라고. 한유섬이 내 앞에서 4만타를 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나. 일할 때 타자였는데. 종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4대 종교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래도 나그 끝은 생각했어. 창대하다. 야 우리가 이게 야구 그러니까 야구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 이 입을 가지고 주식 방송이나 아니면 무슨 정치 팟캐스트 같은 거 했었으면 야 장난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냐? 이제 본인도 적응을 하셨네요. 나는 근데 사실 뭐 응원하는 팀이 없어서 재밌게 잘 봤어. 그러니까 나는 좋더라고. 현재가 만약 응원팀 있으면 얘 수입해서 우리 다 분위기 안 좋을 텐데 지금 처음이잖아. 우리가 그 모두 야잡 출연자들이 전부 수입승을 그렇죠. 해갖고 온 저희 거잖아. 팀 여기는 세 팀 모두 수입을 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야구 팬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잘된 주가 있다. 잘된 이런 일이다. 주가 있다. 야구 팬으로서 굉장히 잘된 일이다. 약간 그 어떤 느낌 명절 때 보면은 저기 친척들 와가지고 우리 아들 어디 취업했어 이러면은 옆에서 아유 잘된 일이다. 아유 축하해. 막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은 정작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렇지. 지금 오늘도 저기 어젯밤 술 먹고 명절 친척집 안 왔어. 또 그 얘기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그렇지. 근데 제가 롯데 기아가 동반 이렇게 수입한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야, 만약 너네 한 팀도 하기 힘든데 동반 너 당연히 거의 못 받겠지. 그러니까요. 심지어 어제 만약 LG가 LG 가 이겼으면 이겼으면, 엘록기 동반 수입은 아마 찾아봐야겠지만 40년 동안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을 거다. 앞으로도 없었을 기회다. 어제 아쉽게 LG가. 아니 뭐 한화가 저력이 있더만. 그렇죠. 좀 도와준 것도 있지만 LG가. 근데 마지막에 그 박성훈 선수의 플레이는 되게 영리했어. 침착하게. 바운드도 많이 안 박동원. 아니지. 아니지. 그 투수. 투수가 마지막에 고인학구 한 거. 박동원 아니었나 이름이? 아니 투수. 박상원. 박성원 포수. 박상원. 그거는 되게 영리해. 어쨌든 그걸 그럼. 해도 되는데 그걸 시도를 한 거잖아. 그럼 그거에 결국은 걸려든 누군가는 낚이게 되는 거잖아. 그 그렇지. 시도를 하니까. LG 선수들이 참 안타까웠죠. 네. 그거 뭐 인필드를 언제 불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 그냥 자기 플레이 해야지 야수 선수들은 일단 그냥. 공 떴으면 붙어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피니트 심판 안 불렀다. 그럼 그때 심판 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본인이 판단하면 위험한 거고. 바운드 됐네. 이러면서 막 2루로 뛰는 모습을 보고 사회인이랑 별반 다를 바 없구나. 근데 사회인은 오히려 이런 거
안 당해요. 왜냐면은 이제 귀찮아서 안 뛰거든. 공을 잘 안 봐. 아니 그러니까 반우되는 순간을 못 봤을 거야. 사회인들이어서 잡았나 보다. 하고선 다 베이스에 들어가 있지. 사회인은 봤어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심판이 정리해줄 때까지 우린 기다리면 되지. 맞아. 아 참. 그래가지고 하여튼 LG가 수입승은 못하고 하나가 저력을 보여주고. 아쉬운 대로 뭐 기아도 수입했고 우리 그 최영호 선수가 홈런도 홈런이지만 이제 이승엽을 넘어서는 역대 최다 2루타. 2루타 부분에서 2루타 부분 1위. 보면서 이제 아직 83 돼지는 늙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은 아니 이제 뭐. 타자는 내가 보면서 느꼈는데 타자는 조금 덜 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있으면 반응 속도는 좀 차이가 나고 뭐 파워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지언정 이대호 선수도 한번 보세요. 네. 정말 잘 칠 때 딱 끝난 거 아니야. 자기 거만 있으면은 어. 일시적인 이 슬럼프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반응 속도 클래스는. 조금 늦어지고 이런 거 있으나 근데 투수는 보세요 쉽지 않은 것 같아. 좀 반대로 투수가 더 오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마리아노 리베라도 그랬고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랑 같이 뛰었던 케니 로저스였나? 케니 로저스. 그분도 굉장히 오래 뛰었거든요. 그렇죠. 톰 글래빈 뭐 이런 선수. 모이요. 뭐 제미 모이요. 원래부터 어떤 스타일이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스타프가 아니라 막 제구나 그렇죠. 원래 그 오승환 선수는 원래 제구가 꽤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야구 팬으로서 그리고 옛 삼성 팬으로서 옛날 오승환 선수의 이 영광스러운 시절을 돌려보게 되는 거야. 이랬던 선수가 이러면서 봤는데 그땐 존이 좀 넓더라. 그리고 그렇죠. 지금에 비해서 존이 좀 넓어. 그래가지고 이 선수는 진짜 건드릴 수 없는 선수인 거야. 그 공 자체의 힘만으로도 막 그냥 치고 들어가면서 그냥 무조건 다 헛스윙인데다가 존이 조금 더 넓으니까 와. 그때 이제 근데- 본인도 자신감이 있었을 거고. 아니 내가 아직도 기억해. 내가 그때는 쿨 FM에서 일을 할 때야. 네. 그 내가 슈키라를 할 때인가 하여튼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TV가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방송사에는 곳곳에 TV가 켜져 있어. 네. 우리 라디오국에도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라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건 너무 만화 같은 거야. 아니 마무리 투수가 올라왔는데 공을 그냥 한가운데 솟고 던지는 줄 다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하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헛스윙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걸 혼자 밤에 저녁에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하고 우리 프로는 저녁 밤 프로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진짜 세월의 무상함이. 진짜 세월의 무상함이 우리는 다 이번 주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너는 10년 전 추억 얘기해야지. 그만 행복해. 지금 뭐 입이 근질거리는데 그죠 우리는? 근데 다 이번 주 얘기하려고 신나서 나왔는데 네. 너는 막 그 좋은 얘기하려면 10년 전 기억으로 찾아가야 되고. 요즘 그 킹갓 제너럴 엠퍼러 마제스틱 제너럴 우영님 얘기도 하기도 바쁜데 그래, 말이야. 빨리 우영 얘기 시작하자. 근데 저 지난주에 삼성 경기 보러 갔었거든요. 고척에.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랑 좀 반대되는 거였는데 좌승현 선수가 9회 잘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아웃 카운트를 하나 남기고 오승환 선수를 바꿔서 블론을 했어요. 그렇지.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같이 삼성 팬이랑 응원하다가 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웃카운트 하나 남기고 올리는 건 도대체 무슨 결례야? 그게 레전드한테. 진짜 사실 아니 결례를 떠나서 사실 그건 자승현한테도 안 좋은 거고 경험치를 이만큼 먹일 수 있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다시 뺏어간 거고. 그렇지. 왜 성공의 기억을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오승환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여기도 마무리 세대 교체되고 그냥 오승환 이제 필승주로 쓰면 되는데 다시 올렸다가 하면서 오승환도 망가지게 되고 그 선택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죠. 해설은 당시에 두 선수를 모두 살리는 교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를? 글쎄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둘 다 죽여버린 교체였고 근데 그건 있다. 그날 이게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 그 오승환 선수가 아마 그 경기였던 것 같은. 나 그 다음 경기였나 아무튼 그 자승현한테 장문에 톡을 보내서 진짜? 투수가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경기가 있고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잊어야 될 경기가 있고 잊지 기억해. 말아야 될 경기가 있다. 근데 오늘 경기 너가 잘 판단해보라고 이런 걸 했고 이 선수도 이제 되게 그게 큰 감동을 받았는지 개인 뭐 걷다 올렸다가 잽싸게 지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인 거 보면 어쨌든 오승환대로 그러니까 내려오면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당연히 자기 몫을 하려고 하지. 올해 연봉도 14억인가 그러잖아요. 네. 당연히 하려고 했겠지. 근데 내가 야구 팬으로서 봤을 때 글쎄 지금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 네. 근데 어떡할까요? 이번 주도 4번인가 나왔는데 그게 다 주자 있는 막 그런 상황에서 나왔잖아. 근데 사실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내려놓은 이유가 지금 구위가 안 좋고 거기서 써먹기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막말로 내린 건데 그렇죠. 그걸 다시 또 위기 때마다 올리면
이건 사실 보직 변경의 의미와 이 선수의 그 도움이 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려서 쓸 거면 정말 뭐 7회 주자 없을 때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 선수가 다시 자기 공에 대한 자기 공으로 아웃 카운트를 잡고 이닝을 잡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뭐 막말로 뭐 시즌 중반 이후에 마무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모르겠다. 팀마다 그게 그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그 터프 세이브 상황에 나오는 선수가 잘 하고 있을 때 자리가 생기는 건데 그럴 기회가 아직 없는 거죠. 다른 불펜들 뭐 최충현이나 오규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잘해줘야 우승환이 쉬운 상황이 나오는데 승환아 미안하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장현식 선수가 복귀를 했거든요. 아 너무 좋겠더라.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어려운 상황에서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감독님이 원래는 여유 있는 상황에 올리겠다라고 인터뷰 하셨던데. 근데 여유 있는 상황이 없거든.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많이 못 내는데 어떻게 상황이 여유롭게 그렇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연봉 많이 받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거쳐야 될 과정인 것 같고 이번 3연전을 보면서 느낀 건데 기아가 이번에 성적이 좋았던 이유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스윙에 자신이 생겼어.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전에 내가 보면서 주중에 빡쳤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박찬호로 데뷔되는 그 초구 한가운데 멀뚱히 봐. 그리고 2구 살짝 빠지는 뭐 체크스윙 돌려. 그리고 3구 이제 툭 쳐가지고 내야 플라이 혹은 아예 헛스윙. 근데 모든 스윙이 다 엉덩이가 빠져 있어요. 심지어 그 삼성과의 경기 첫 금요일 날도 최용호 첫 타석에 막 체크스윙 2번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다른 선수도 아니고 최용호인데 스윙 자신 있게 돌려야지 했거든요. 금요일 날이었나요? 최용호가 끝내기 친 게? 토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좌승현 선수가 마무리로 나왔잖아요. 이제. 근데 초구 2구에 시원하게 돌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뭔가 느낌 좋다. 오히려 그냥 직구 하나 노리고 있구나. 옆에서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그때 와이프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장모님이랑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화를 면했는데. 근데 근데 이제 계속해봐 그래. 와이프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영호는 빵 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와이프가 표정이 싹 굳으면서 딱 하더니 이 전주 사람들 이러면서 딱 끊더라고. 전주 사람. 장모님 고향이 전주거든요. 최영호도 전주고 나왔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스윙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변우혁 보십시오. 지금 무슨 탕수육 쿠폰도 아니고 파울플라이 5개 치면 홈런을 하나씩 치나 봐요. 파울플라이 5개 치더니 말로는 딱 치는데 야, 좋네. 파울플라이 5개 홈런 안 하면 진짜 남는 장사다. 남는 장사죠. 말로 홈런인데. 아니 내가 뭐 삼성이라고 얘기를 좀 하긴 그렇지만 아니 삼성을 왜 삼성이라고 말 못해? 야구 팬이 삼성을 얘기할 수 있지 왜? 삼성 선수들을 내가 이렇게 봤더니 야구 팬으로서 봤더니 이게 비슷해. 어떻게 되냐? 약간 짬 있는 선수나 짬 없는 선수나 비슷해. 속구에는 다 파우쳐. 속구에는 다 파우치고 그다음에 짬이 좀 있다. 그러면 변하고 뜬공쳐. 짬이 좀 있는 선수들 뜬공치고 이재현 뜬공치고 짬이 좀 없다. 좀 어린 선수들이다. 땅볼 쳐. 그러니까 속구는 받아치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한국 야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삼성 라이온즈 방망이들이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 아닌데 너를 위해서 말인데 그건 아무리 봐도. 근데 나는 아까 기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나는 그건 생각했어. 내가 요즘 소크라테스 성적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기아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라인업이나 이런 거나 보는데 그게 계속 신경이 쓰더라고. 소크라테스가 계속 못하는데 3번이고 최영우가 6번이었어. 근데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나마. 근데 최영우가 4번으로 가더니 그렇게 훅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좀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상위 타선에 앞에다 써야 된다. 좋은 감독님이네 김종국 감독님. 냉정하게 근데 봤을 너무 때 지금 늦게 반응했다는 느낌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긴 한데 그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했잖아. 반응을 했잖아. 우리는 그게 팬의 중요하다고.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바꿔라 하지만 우리가 또 조직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희일비하는 리더가 있으면 또 선수들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내가 그러면 이 타석이 얼마나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 특히나 뭐 변우혁 같이 키워야 되는 선수들이 많은 팀은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번 주 성적이 좋고 다음 주에 NC, LG를 만나는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최소한 김종국 감독은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하고 있다. 이젠 선수가 해줘야 된다. 이제는 선수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선수들이 꽤 해줬다. 야 진짜 그 기반에 노피어 스윙이 있다. 정말 태세 전환 진짜 대단하다. 아니 방금 전에 그 끝내기 친 날도 저희랑 같이 톡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욕만 하다가 진짜 최영우 없는 한 방으로 저희 4명이서 저희 전부 다 달래주고 있었잖아요. 아이 뭐 기아가 잘할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요게 진짜 하루 종일 그 욕을 하다가
제가요? 그거 진짜 찾아보면 재밌는데 진짜. 야, 나도 사실 화요일 경기 지고 우리가 그때 3연패 빠졌잖아. 네. 그리고 그때 3연패 빠지면서 1위에서 내려왔어. 네. 그리고 하필 그 경기에서 또 어떤 포수가 그 되게 기본기를 잊은 플레이를 두 개나 볼도 했단 못해 말이야. 이름을 말 못해. 이제 1군에 없잖아. 2군에 내려왔는데 굳이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아무튼 블로킹을 3내 주자가 있는데 몸이 안 가고 손만 밑에만 이렇게 가다 빠뜨리고 그다음에 파풀이 떴는데 아 그거. 아니 심판한테 공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거 진짜 1루수는 전희산이 쫓아오고 있는데 아 그래 더 웃긴 건 그거였어. 심지어 심판은 공 안 주고 쫓아가. 판정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만 너네한테 맞아 원고가 3장이 써졌어. 그래갖고 이번 주 이놈 새끼들 하고 있는데 야 4연패 뒤 4연승에서 1위 탈환을 하니까 그리고 그 선수는 이제 2군으로 갔고. 아 그래서 내가 아까 너 김종국 감독 칭찬했지만 나도 이번 주 야구를 보면서 뭐랄까 약간 김원형민이었다. 그러니까 감독님의 모든 선택을 지지할 순 없지만 모든 결정이 이해는 갔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또 존칭 쓰는 거 봐. 하셨는지라니. 그러니까 1위를 내줄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엔트리나 라인업을 유지했어. 그러니까 난 그건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잖아. 뭐 위긴 팬들이 뭐 위긴에 만에 해도 어쨌든 1위잖아 결과가. 하지만 3연패를 당하면서 3위로 떨어지니까 바로 이재원을 말소하고 3신수 7유섬을 썼어. 그러니까 추신수가 그나마 그 당시에 치고 있었으니까 3번으로 올렸고 그 한유섬이 못 치니까 7번까지 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그 경기만 놓고 보면 추신수는 잘 치다가 3번 가니까 병살 치고 그때부터 지금 잘 못 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중요한 건 뭐야? 늘 왜 같은 라인업으로 같은 공격하고 같이 패하냐? 똑같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결국 그 다음날 4연패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 경기가 상대가 자완 선발이어갖고 한유섬, 최주환, 전희산을 모두 빼고 김강민, 오태곤을 넣었는데 둘이 백투백을 쳤고 김성현도 우타자라서 들어갔는데 2루타를 쳤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감독님이 자투수라서 뺀 거지만 어쨌든 변화를 줬고 그래서 새롭게 기회를 받은 선수들이 기존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선수들 대신 나왔던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내줬다고. 이게 작년이랑도 비슷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크론, 최주환 안 좋을 때 빼주고 전희산 새로 올려봐서 기회를 하니까 걔가 하면서 타격에 물꼬가 터지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죠? 그 다음에 박성환이 최근에 부담이 많았으니까 하루 쉬게 해주고 1호인은 또 추신수 대신 김강민 1번도 쓰게 하고 어쨌든 감독님이 작년보다는 훨씬 뭐랄까 그 투수 쪽뿐만 아니라 그 타자나 야수 쪽에서도 뭔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게 역시 반올림 이후 최고의 성장 드라마다. 그 멘트가 또 진짜. 반올림 이후 최고의 성장 야구 드라마. 이래서야 되나? 잘 되는 팀이 이렇게 계속 잘 되고 네. 못하는 팀은 우리 저기 첫째 아들 저기 취업 스토리 들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결혼 스토리 들으셔야죠. 그렇죠. 결혼 수들이 한번 해보시죠. 수입하는 섹시한 강팀.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아들들은 안 되고 있고 둘째 삼촌네. 둘째 삼촌네가 이제 한번 얘기 자랑 한국 들어가죠. 야구가 문제 없다는 게 못하는 팀이 잘하고 있잖아요. 롯데자이언츠가 반올림 이후에 최고의 성장 드라마는 모르겠고 뭐 역대 최고의 지금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팀이 롯데다. 또 최고 나왔어. 아니 너무 안 좋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막 이민석 선수 나가고 서모 씨 나가고 그 투수진에 빵꾸가 나가지고 저는 이번 시즌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작년 5월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롯데가. 근데 올해는 먼저 맞아서 시작부터 별로인가 했는데 사실 지금 롯데 성적을 보면은 평균 자책점이나 이닝당 출루 허용 꼴찌, 팀 타율 6위, 타점 홈런 5위 막 이렇게 해서 사실 어느 거 하나 뛰어난 게 없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으면 시즌 그 경기 중반까지가 계속 답답해요. 특히 뭐 구창모 선수, 어제 나왔던 이용준 선수는 심지어 노히트를 냈거든요. 근데도 보면서 왠지 우리 팀 요즘 저 7회 가면은 3점 차까지는 될 것 같다. 이야, 왠지- 소름 돋았어 지금.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해주고 왠지 있고. 몰라 네가 돌아서 그랬지. 아니 방망이가 진짜 못 쳐요. 근데 뭐냐면 방망이가 응집력이 있어요. 한번 기회를 잡았을 때 혹은 상대가 실책을 했을 때 그걸 물고 늘어질 줄 그렇지. 알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좋은 승률의 발판이 되었던 거는 선발진이 아니라 불펜진이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 김진우. 지난주에도 나균환 선수 7이닝 말고는 다 평균이 5이닝이 안 돼요. 박세영 선수 2번 나왔는데 10이닝이고 스테일리 3이닝, 반즈가 5이닝, 그 한현희 선수 4이닝.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김진욱 선수가 6이닝 동안 6.1이닝 동안 혼자 무실점을 했던 맞아요. 그 불펜에서 참 잘 견뎌줘서 저는 지난주 MVP는 김진욱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못 던진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랜더스필드 갔을 때 그 비 오는 날 볼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많이 극복을 했다. 그 극복을 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주중에 기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멸망전이 두 팀한테 되게 윈윈. 왜 그러냐면 있다. 롯데 불펜진은 내 공이 통한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필승조로 성장했고 네. 기아 타자들은 내가 공을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결국 삼성과의 경기에서 그렇게 홈런을 3경기 다 치나 그랬잖아. 그렇죠.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삼성이 심어줬지. 아니,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심은 걸 여기 가서 친 거지. 터뜨린 거지. 검증과 확신의 기회. 아니 첫 경기에는 막 욕을 그렇게 했다니까 기아팬이. 아, 진짜 그건 진짜 역대급 욕이었어요. 최용우가 홈런을 쳐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살아났지. 사실 그 최용우 홈런 치기 전까지는 분위기는 그냥 삼성 쪽이었어. 무난하게. 그래 솔직히 무난하게. 솔직히 현재도 그때쯤 유니폼 우리 어떻게 주섬주섬 입혀야 될까 그렇지. 위닝을 또 무슨 하고 소리야. 왔고 이것도 기아전 위닝 같은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명분이 없어 내가. 아 그래서 내가 명분 만들려고 준 거야. 아니야. 우리 곧 4만 될 것 같거든. 어. 4만 공략으로 그때 주섬주섬 한번 유니폼 입어보는 거 어때? 아니면 4만 됐는데 어. 5승 1패 정도는 해줘야 주섬주섬하지 않겠습니까? 4승 2패로 하자. 4승 2패 정도 해줘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거 벗겨서 입히는 것까지 딱. 일단 이렇게 그 주에는 걸치기만 하세요. 입지 말고. 입단식처럼 그래 한번 한번 해보자. 걸치는 거. 4만 돌파 시, 그러니까 4만 돌파 시와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4만 돌파 시와 그걸 그 주에 근데- 삼성 승률 6할 6푼.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게. 근데 이렇게 듣고 구독자가 빠져나가 면 그렇지 어떡해요? 삼성 팬들이 구독을 끊는 거야. 구독을 끊으면 어떡해요? 저 인간이 오늘 입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독을 끊을 수가 있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DM을 받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구독자가 다 이번 달까지 4만을 못 넘으면은 어. 큰정 PD 옷 입습니다. 빨리 누르세요, 여러분. 좋은 빨리 전략이다. 누르세요. 아무튼 롯데는 지난주에 불펜진이 잘 버텼고 어. 제가 기대했던 최준영 선수가 돌아와서 예전 같은 공을 던져줬다. 오. 그리고 방출됐던 선수 김상수 선수가 너무 잘해줬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경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상대 실책이 있었던 운이 있었고 이제 불펜진이 잘 버텨준 덕분에 이겨서 여전히 불안한 요소는 너무 많다. 특히 한동희 선수의 타율이 지금 너무너무 낮거든요. 한동이. 근데 반대로 수비가 너무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수비형 삼루수야. 그렇지.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피타고리안 승률이라 그래서 그 평균 자책과 타율로 기반해서 예상 기대 승률, 기대 순위. 어. 그게 롯데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서튼 감독의 공도 이 정도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게 작년에 사실 LG보다 우리가 미친데 계속 1위여갖고 맞아요. 김원영 감독님이 잘한 거다. 그럼 그 놀리면 사실 서튼 그런 재계약합니까? 서튼 감독님이 지난주에 좋아진 거는 구창모 선수가 등판했을 때 플래툰 안 한 거. 어. 그거 외에는 여전히 그 대타 쓸 때 보면은 여전히 좌우놀이는 강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 전준호 코치님이 어제 경기였나 돌려야 될 상황에 안 돌리고 맞아요. 정훈 선수는 갑자기 안 들어와야 될 상황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코치진이나 그런 감독님들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좋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그분이 마산 사람이라 그런 거 아, 아닙니까? 근데 5승 1패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이거 되게 기이하게 이기고 있다니까요. 기이하게 근데 이기고 지금 있다. 이게 그래서 다음 주도 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뭐 이번 주는 굉장히 기이하게 근데 이겼다. 아까 김상수 얘기했잖아. 네. 잠깐 되게 잘 던진다. 근데 진짜 잘 던지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봐서 최근 트레이드 중에서 가장 성공작은 SSG와 롯데의 노경은 김상수 트레이드였다. 그 트레이드 아니잖아. 왜 트레이드잖아. 트레이드야. 방출한 날 바꾸기로 한 거잖아. 우리가 절로 방출해주고 저쪽이 우리로 방출해주고 물론 1년 차이의 딜레이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 최고의 위인 트레이드였다. 지구의 뮤미 트레이드.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님이 계속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있던 롯데의 색을 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롯데의 색이라는 네. 게 선수층을 말하는 겁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까? 플레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기존의 롯데에서 뭔가 롯데의 DNA가 흐르는 선수들을 많이 빼나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가 3년 동안 있었던 거고 그러네, 안건수 이런 선수들. 네, 그래. 지금 3년 전이랑 엔트리 비교했을 때 제가 만약에 3년 전이었으면 모르는 선수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체질 개선 그래서 그때 뭐 다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진행을 하고 계셨고 이야. 그게 이제 지난 3년은 사실 성적이 안 좋았죠. 네. 야, 쟤도 존칭이네. 하셨고. 역시 성적이 야구팬의 저 길이네. 나만 공정하구만. 전 단장님한테 그 반말을 한 적은 없고 아, 그렇지. 그 약간 그 화전이라고 하잖아요. 다 태우고 시작하는 거. 어.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거쳤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즌 초기니까 아무튼 일단 롯데 팬들은 이번 주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NC, LG라고 험난한 관문이 예상되지만 롯데가 대진이 그 정도로 안 좋진 않거든요. 매직방님이 하나와 쉬고 하셨던데. 네 맞아요. 아주 정확히 던지셨던데. 잘 던지시던데. 네 그리고 키움을 만나는데 키움과 롯데가 항상 그거잖아요. 가을에 두 팀이 동시에 간 적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롯데가 그런 거 잘 생각하면은 키움전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롯데가 또 이제 5위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키움이 5위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렇죠. 신기하게 그렇게 되네. 막 롯데 물 다 빼고 이래가지고 잘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런 것 같다. 제 생각으로는. 야 진짜 명절에 오는 사람 같네. 아니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어떻게? 네. 삼성 라이온즈는 어떡합니까? 삼성 걱정 왜 하시죠 갑자기? 아니 그게 이 KBO 리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니 하나를 걱정해줘도 되고 걱정해줄 팀은 안 되고 콕 집어 하나는 항상 어제 삼성을. 이겼잖아. 그리고 하나는 계속 뭔가를 계속 새로운 선수들도 나오고 말이야. 계속 뭔가를 한다고 하려고 하잖아. 그건 맞아요. 이번에 사실 한화가 톱 타자가 없다라는 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원석이라는 톱 타자가 생겼단 말이죠. 잘해? 잘해요. 출루율, 그러니까 타율 대비 출루율이 굉장히 높은 스타일. 그러니까 오른손 버전의 이용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발굴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어제 LG와의 경기에서도 결국 상대방의 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게 저는 그렇지. 위닝 스트릿이라 생각하거든. 실수를 해주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돼. 근데 실수를 해줬는데도 못 이기는 건 문제가 많지. 삼성? 아니, 뭐 그런 팀이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면 한 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근데 결국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스미스 공 한 자리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팀 성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연패 때 한번 1선발이 끊어주고 아니면 좀 연승 타게 딱 1선발이 있어줬으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4연패에 빠지고 굉장히 불안했을 때 내 심리가 많이 위축됐을 때 그때 진짜 작년에 폰트랑 김광현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이럴 때 걔들이 나와서 딱 끊어주니까 이게 사실 폰트 김광현은 2명 중에 연달아 나오면 한 판은 이기잖아. 그러니까 연패가 길게 안 갔다고. 근데 우리가 사실 로메로가 지금 아직 시범 경기도 로메로는 못 던졌다고. 그러면 얘는 아직 한국에서 던진 게 하나도 없고 스미스도 결국 시범 경기에서 첫 경기에서 개막전에서 60개 던지고 내려갔죠. 63이닝가 던지고 결국 방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사실 그러니까 결국 근데 두 선수 다 부상 이슈가 있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썼던 킹엄을 하나도 데려가서 킹엄으로 썼었고, 우린 또 루이키도 또 당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로메로한테 약 지금 80만 달러를 이미 보장이 됐어. 10억이야, 10억.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10억을 진짜 너무 무책임한 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진짜 그 담당자들이 자기 집을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정말 다 알아볼 거 아니야. 통학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근데 출퇴근 거리도 알아보고 뭐 환경도 알아보고 해서 정말 신중하게 10억을 쓸 거 아니야. 자기 집이니까 10억은. 근데 마지막에 딱 다 좋아.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등기나 이런 거상 흔히 말해서 사기의 위험이 있어. 그러면 아무리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워도 그걸 하겠냐고. 내 돈이면은 최소한의 그 찝찝함 1%도 있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모험 걸어보자. 얘 터지면 대박일까. 예를 들어 재개발되면 이거 100억으로 돌아오니까 하고 찍냐고 도장을. 근데 진짜 무서운 게 한 번이 어렵고 두 번부터 쉽다 그러잖아요. 이미 69억을 그렇게 써본 적이 있으니까 10억이 뭐 크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실 인정한데? 이번에 로메로랑 스미스도 그렇고 뭐 LG의 역대 외국인 타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매 폭탄 돌리기의 피해자가 어느 팀이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긁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게 3명 보유, 3명 출전 이게 맞냐는 거야. 그러니까 3명 보유, 3명 출전하는 이유는 내 말에 선수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야. 우리 맞아요. 한국 선수들. 한국 선수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고 정말 그러니까 내가 출전 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야. 정말 뭐 4명 보유 3명, 5명 보유 3명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팬은 10월부터 한 6개월을 기다려. 개막을 하기. 근데 개막 시작하자마자 올해 지금 부상이 마틴, 그러니까 NC의 마틴, 와이드너, 두산의 파일, 그다음에 아까 로메로 뭐 쭉쭉쭉 부상자들이 나오잖아. 근데 이때 돌아오기 전까지 뭐 방법이 없잖아. 써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왜 팬들은 6개월을 기껏 기다린 다음에 어떤 희망과
꿈도 없이 팀이 외국인 선수가 없어서 막 성적이 초반부터 막 처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돈 내고 가서 대체 선발이 나와서 3이닝까지 막 본래 6개 주고 있는 거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거는 선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팬들의 기대와 희망을 다 사그라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3명 보유 3명 출전에 팬들에 대한 생각은 배려는 뭐가 있냐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질적 성장을 위해서 뭐 출전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출전까지 급하게 바꾸기 어렵다면은 NP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의 보유는 내 말은 그거야. 무제한이거든. 어차피 예를 들어서 너네 팀에 부상이 있어. 그래서 너네 팀은 한 명만 쓰고 있어. 근데 나머지 팀은 어차피 3명은 써야 되는 거잖아. 현재 규정상. 네. 그러니까 같이 3명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2군에서 맨날 그런 얘기가 나와요. 2군 로테이션 돌릴 수가 없다. 2군 뎁스가 없다. 그러니까 육성형 용병으로 그치.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4명 보유, 아니 4명 보유에 3명 출전이야. 그럼 외국인 한 명은 어디서 뛰겠니? 2군에서 2군에서 뛸수 뛰겠지. 그러면 2군에서 맨날 138 직구 보고 있다가 그 투수 만나서 하면 150 한번 보고 그래. 1군 왔을 때 아 이런 공을 내가 쳐야 되는구나. 제 공을 쳐야지 내가 1군을 가는구나. 그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는 거야. 맞아요. 아니 뭐 이 KBO 리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나도 그 생각 옛날부터 했었어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다. 네. 폐쇄적이면 망해. 이번 뭐 WBC 때도 느꼈을 테지만 다른 나라들 다들 미국 야구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잘해.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딱 우리는 고여 있잖아. 딱 3명. 그리고 그 사이에 부상 나면은 또 가가지고 또 데려와야 되고 신중을 거듭해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투수들 다 전부 140대 초반 따리로. 그리고 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5명을 보유하고 있어. 나는 주장 안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게 그 다음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투수를 3명 뽑고 타자를 2명 뽑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로메로가 지금 빠졌잖아. 이때 그 2군에서 타자 1명이 더 잘하고 있어. 그럼 걔를 올려볼 수 있잖아. 그러면 외국인 타자 둘에 투수 1명인 외국인 그 너가 주장하는 그 라인업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 근데 지금은 그래. 딱 제한 3명 보유 3명 출전이니까 외국인에서 어떤 활용, 변화, 감독의 새로운 구상. 아까 말했지만 내가 같은 방법으로 지지 말자는 거잖아. 새로운 변화 시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규정상은 10개 팀의 모든 감독과 단장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똑같다고. 2명, 그러니까 투수 둘에 타자 1명이고 1명이 부상 당해도 오래 기다려봐야 돼. 뭘 불펜 투수 데려와서 시도해볼 수 없어. 무조건 선발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고, 아까 말했던 제일 큰 이유는 거기에서 팬들의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지. 너무 빨리 4월, 5월에 용병을 한 명 잘못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시즌을,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그거야. 여기서 폰트를 뽑고, 뭐 저기서 못하는 선수를 뽑아. 이것도 그 구단의 실력이지. 네.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을 만회할 기회는 주자는 거야. 우리가 FA로 어떤 선수를 샀다가 바가지를 당한 경우가 있지만 다른 라인업에서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있잖아. 근데 외국인은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시즌이 꼬꾸라지는 걸 다 지켜보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외국인 3명 다 잘해도 꼬꾸라지는 팀이 있어 임마.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팀은 어디 있는데? 아, 저는 진짜 KBO 리그 보면서 처음 봤다는 생각이 항상 3명 말하거든. 진짜 잘했는데 그냥 꼬꾸라지는 거요. 외국인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 말처럼 사실 근데 그것은 이제 선수협이라든가 선수 측에서 약간 반대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또 기본적으로 구단의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 예, 뭐 샐러리 다들. 캡이 막 이러고 있는데 예산이 아니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적지. 10개 팀을 다 이렇게 서포트할 만큼의. 근데 선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더 외국인 그러니까. 선수 풀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다시 고교에서 좋은 선수들이 올라오기까지는 좀 외국인 선수 잠시 버텼다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 점점점 이제 애들 숫자가 점점점 더 적어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언젠가는 생각해야 될 문제로 그렇지, 올 거야. 그렇긴 하지. 근데 야 수입하고 왔는데 네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 이건 사실 수입 당하기 전에 써놨던 거야. 그 수입하기 전에 4연패 당했는데 왜 우리 팀에 로메로가 없는 거야? 이거 할 때 썼던 거야. 80만 달러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우승하는 14억인데 나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점수를 내주고 우리가 아니죠. 예, 삼성 라이온즈. 네, 미안하다.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뭐 애들 어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어. 김유성 선수가 피해자랑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도 이제 앞으로 김유성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였던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김유성 선수 두산에 픽됐던 그걸 보면서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전부 생각이 많아졌을 거야. 예, 일단 잘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잘한 일이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두산이 지명을 해서
피해자랑 합의해서 경기 잘 나오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NC처럼 과감하게 계약을 포기하거나 방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하고. 나도 진짜 생각이 많았는데 강편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방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지명이 많아지면은 되게 또 복잡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일단 좋은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그럼. 가해자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납득을 받아야 되는 게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용서를 했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된 그치.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근저에 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명예훼손으로 걸고 그다음에 결국 법원에 뭐까지 다 해본 다음에 다 안 된 거 아니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과를 했다는 것에 네. 대해서 약간 찜찜하지. 네네. 찜찜한데 그래도 가해자가 그 피해자한테 사과를 구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용서했다 잘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사실 그걸로 털고 가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고 결국 피해자가 용서했으면 우리가 삼자가 이제 뭐라고 할 예, 는 없어. 저게 다 그건 것 끝났어. 같아요. 네. 왜 우리가 아니 피해자가 용서했다는데 네. 우리가 무슨 심판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맞다 아니다로 같아붙다.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영역인 것 같아 나는. NC가 그 학교 폭력이 이력이 있는 선수들을 그러니까 계약을 포기했죠.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유소년 야구와 그 엘리트 야구한테 준 메시지는 명확해. 너네 프로 선수 되고 싶으면 후배들 괴롭히거나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야구만 잘해. 그리고 야구만 잘해도 너네 그런 문제 있으면 우리 안 뽑을 거야. 를 전국에 있는 엘리트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한테 메시지를 심어줬어. 근데 두산이 그걸 다시 뽑음으로써 그래도 결국 야구 잘하니까 데리고 가네. 그렇지. 라는 메시지를 줬어. 그러니까 나는 말했지만 김유성 선수가 이제 법적인 처벌도 다 받았고 피해자 당사자 간에 해도했기 때문에 김유성 선수는 이제 막말로 그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나이에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용서를 구했잖아. 난 더 이상 이 선수에 대해서는 뭘 하고 싶은 건 없는데 두산의 그 선택은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게 엘리트 스포츠에 어떤 영향이 있을 때마다 자유롭지 않다. 그 책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로써 NC가 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NC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맞아요. 비난받고 조롱받는 행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제 김유성이 잘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렇지. NC가 그때 뽑았으면 NC가 너네 뭐해서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그냥 야구 팬으로서 NC와 두산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두산이 지명을 했으면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예. 그렇지.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게 그지. 예. 야, 봐봐, 얘들아. 그렇게 잘못을, 10대 때 한 번 잘못을 했어도, 너네가 진정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니까 프로에서 다시 도약할 기회를 주잖아. 맞아요. 이렇게 됐으면, 예. 이거는 사실 지금 엘리트 있는 친구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내가 지금 어제 괴롭혔던 내 후배한테, 오히려 용서를 야, 구하겠지, 미안해. 적극적으로. 내가 어제 내가 경기 망쳐갖고 너한테 짜증을 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고.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본인 얘기 같으세요? 결국 망쳐가지고 짜증냈다니까 갑자기. 내가 아유 이번 주에도 사회냐고 하다가 투수 플라이 치니까 갑자기 축상이 되어서. 그런 타자가 있다고 사회냐고에? 그럼요. 학교 폭력은 안 하는데 아니, 셀프로. 공이, 상대팀 공이 투수 공이 너무 만만한 거야. 한 80km 정도 되는 네네. 거였어요. 나는 빠른 공이 차라리 좋아. 네. 근데 느린 공이 오니까 타이밍 맞추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쳤는데 투풀 이렇게 가는 야구에서 거 가장 보고 굴욕적이라는 투수 플라이.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짜증을 냈다. 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짜증 내지는 않았어 그때는. 맞아요. 나 스스로에게 짜증 나는 건데. 여하튼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좋은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두산의 그 과정 자체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고 있습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모르지. 알바노. 저희 중에 파란색 옷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누가 알죠? 네. 아 근데 저는 그 고척 경기 보면서 네. 이재원 선수 수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나 그걸로도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왜요? 아니, 그저 그렇다고 하자. 너무 잘해서 뭐 공 빼는 게 느리네 어쩌네 와 이전 거기서 깊은 타고 잡아서 1루 던진 것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 보고 있으면은 너무 잘하는 게 느껴지고 지금 NC의 김주원 선수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그 유격수 자리에서 크는 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두 선수가 해내가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 도영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는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FA로 사왔던 거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부러웠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성규가 계속 주전 중견수로 나오는 게 좀 우려스러운 게 누가 봐도 본인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타율이 1할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왜 1할 계속 1할 후반이야. 1할 4푼까지 내려갔어요. 1할 4분까지 내려갔다고? 네. 근데 생각보다 잘 챙겨보고 있다. 아니 그 모든 팀의 선수들. 아니 내가 보니까 어제 1할 7분 8리 뭐 이렇게 나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사이 안타 하나 쳤나 보네. 아니 스몰 뭐, 샘플이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 감독 입장으로서는 다른 여지가 없어. 이게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연습 경기 때 성적이 좋았잖아. 시범 경기? 시범 경기 때. 어. 그때 왜 성적이 좋았어? 이성규, 이성규가 김동엽이 잘 쳤지. 홈런을 잘 쳤기 때문이야. 홈런을 치면 아니 지난주에 이긴 경기들도 홈런 쳐서 이겼어. 네. 기아가 어떻게 이겼냐? 홈런 쳐서 이겼어. 그렇죠. 홈런을 치면 경기가 이기기가 쉬워지거든. 근데 네. 삼성이 풀을 잘 봐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짬좀 있는 선수들은 속구에 파울, 변화구에 뜬공. 짬 없는 애들은 속구에 파울, 그다음에 변화구에 땅볼. 거기서 이성규처럼 한번 그렇게나마라도 자기 스윙을 할 수 있는. 보여준 사람이 없어. 보여준 선수가 큰 거를 쳐줄 수 있겠다 하는 선수가 없으면 못 놓지. 그리고 사실은 이성규라는 선수가 그 외야수는 이렇게 그냥 뛰어가서 잡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거죠. 근데 그걸 중요한 거 한 2번 정도 놓친 전례가 있고 최근에 그런 거 있지만 땅볼 같은 거 잡아서 던져주는 어깨라든가 공 빼는 속도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운동 신경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으로 나는 보여. 네.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걸 보겠지. 그리고 쟤는 언젠가 쳐줄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어차피 걔 말고도 지금 뭐 해봐야 파워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꼭 중견수가 파워 있는 선수일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다른 포지션에 파워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다른 포지션에 넣을 수도 없어. 그 선수 지금 뭐 유격수로 볼 거야.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이성규를 대신할 뭐 김성윤이라든가 이런 선수가 나오고 이성규는 2군에서 정비를 하고 이성규는 2군에서 보여줄 게 있냐? 홈런왕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랬는데 더 이상은 없어. 그럼 만약에 지금 중견수에 만약 김현중 같은 선수가 와가지고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자리가 없을 수도 그렇지.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그 이제 김현준이랑 그 김재성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난 그 얘기도 마지막에 하고 싶었어. 네. 삼성이 그 선수들 부상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부상 선수들이 왜 많겠어? 지난 겨울에 그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혹독한 훈련. 혹독한 훈련. 그러면서 내가 인터뷰를 봤어. 박진만 감독이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우리 때는 이거보다 훈련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가진 전력이 이거밖 아니 우리가 작년에 그 성적을 했는데 우리는 1등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굴렸다고. 근데 막 내가 작년에는 삼성 팬이었으니까 막 찾아봤을 거 아니야. 훈련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초주검이 됐는데 거기다 퐁구를 치고 있어. 진짜 내가 몸이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막 근데 거기 막 댓글 보면 열심히 하네요. 막 희망적입니다.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팀 전력이 올라올 것 같으면 모두가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양치기로는 가는 건 한계가 있죠. 요즘 세대에서는. 그리고 이게 약간 세대의 차이인데 늘 세대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건 그 기원전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나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했어. 그렇죠.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한다고 기성들은. 근데 젊은 세대들은 기성들이 하지 않는 걸 했던 걸 안 하면서도 그들이 하지 않는 걸 또 해. 그 예를 들면 인스타에서 영상 같은 걸 돌려보면서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하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기성 세대가 자기 방식대로 약간 강압적이지. 사실은 강압적이야. 감독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수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지금 줄 부상이잖아. 쓸 선수가 없어 아예 거의. 그러니까 물론 그 전의 문제는 팀의 스쿼드를 누군가 더 채워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있는 그 나무에 그 밥 가지고 뭔가 하려다 보니까 자기 방식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단장님이 좋은 선수를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니까 감독이 할 수 있는 뭐야? 기존 선수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야? 제일 빠른 선택이 연습이잖아, 훈련량.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아니 다른 팀이 이만큼 훈련량을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뭔가 다른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아? 나는 그게 너무 우려서.
아니 옆으로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든 애가 다이빙 캐치를 한다고 옆으로 넘어진다? 그게 부상 말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나는 그거는 근데 조금 그런 게 지금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LG, KT, NC도 다 부상이 많거든. 리그에 부상이 많은 팀들이 정말 많아. 쟤네도 투수들 다 나가고 있고 롯데도. 그래서 이게 꼭 훈련량이 부상이다 이꼴 그거는 난 또 동의 못 하겠어. 아니 훈련량 이꼴은 아닐 수 있지만 훈련량이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났어.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럼 몸이 막. 탈이 나. 그건 확실해. 그러지. 우리 다 당연하지. 체육대회를 해봤잖아. 아니 김현준 이런 애들이 이게 슬개고 왜 부러지냐? 뺏을 많이 돌려서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게 놔둬야 돼. 내가 내 몸을 좀 잘 알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시간을 줘야지. 단체 훈련한답시고 야구는 단체 뭐 스포츠다 이러면서 단체로 하는 순간 그것들 다 깨지는 거야. 왜 메이저 애들이 왜 개인 훈련하냐? 그렇잖아. 나 그거 기성세대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너무 기성세대의 그렇지 나도 이제 기성세대지 애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나 언제나 약간 그거를 염두에 두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 압니다. 왜 쟤는 저렇게 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후배들이 자기 나름의 이유가 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KBO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또 사실은 내가 야, 야구팬이잖아. 이렇게 갑자기 야구팬이기 브레이크를 때문에 왜 좀 삼성 얘기 짙어진다 싶으니까 그렇게 쓱 꼬리를 뺀다. 삼성에서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내가 삼성 근데 팬으로 반대로 돌아갈 텐데. 나도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갖고 어르신들 얘기 나온 김에 그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김강민 오승환 얘기하면서 막 2달만 젊었으면 네. 이 선수들이 막 다르지 않았을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이번 주에 김강민이 또 자기 팀 또 홈런 포함 4출루 경기를 했어. 에이 진짜 그리고 1루에서 결정적인 명절- 역할을 했단 말이야. 명절 칭찬했지. 아니 그니까 내가 못 들어봐. 해주겠네 진짜. 아니야 내가 하려는 얘기 딴 거니까 이게 한 주 만에 김강민이 회춘했을 리는 없잖아. 한 주 만에 오히려 한 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의 플레이가 어쩌면 늙어서가 아니라 그냥 젊었었어도 놓쳤을 수 있는 타구였을 수도 있고 네. 그날 하필 무슨 장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안 좋은 거의 지표를 늙어서 그래. 나이 먹어서 그래. 에이징 커브여서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정우가 지금 안 맞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정우한테 에이징 커브가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네. 근데 조금만 나이 있는 선수들이 안 맞으면 뭐 최정도 지난주 전까지 안 맞을까? 얘 에이징 커브 온 거 같아. 최종 홈런 치니까 이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참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군요. 나이 먹는다는 게 이래서 서러운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그냥 너무 쉽게 나이에서 찾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나부터라도 이제 쉽게 모든 이유를 그러니까 뇌피셜로 그냥 나이 때문에 그대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네. 라는 생각을 다짐했고. 그런데 저희는 어. 이 네 명이서 얘기할 때 누군가한테 막 비판을 하잖아요. 음. 단 한 번도 나이 가지고 비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니 이거 비판한 게 아니고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강현이 지금 만약에 6회 갔는데 140 직구가 나오더라고. 이것도 그냥 너무 쉽게 나이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찾아보니까 작년에 140으로 슬라이더를 던졌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냥 이게 사실 WBC 준비 때문에 안 올라온 걸 수도 있는 거잖아. 힘 빼고 던졌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나이로 이제 연관짓지 않는 네. 사람이 됐다. 내가 그런 반성을 하고 왔다라고 한 거죠. 근데 저는 가끔은 나이로 돌리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약간 면죄부를 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정훈 선수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노력한다는 선수라고 선수. 생각을 해요. 근데 올해 보면은 작년하고 뭔가 배트 스피드가 못 따라가는지 타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럼 나이 문제가 아니면 뭐 노력을 안 하는 건가? 그럼 그렇게 결국 생각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미생이 그런 데서 했었잖아요. 열심히 안 한 걸로 하자. 아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면 더 슬프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훈 선수의 평소에 그 연습하는 것도 봤고 그 자이언츠 TV 같은 걸 봐도 절대로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요즘 슬퍼요. 자이언츠에서 굉장히 오래 본 선수인데 이제 나이라는 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온 때가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김우용 PD입니다. 오늘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용 PD 오늘 왜 못 왔는지 압니까? 그 마산 여행 겸 직관 간다고 토요일 경기 다 갔다가 지고 오늘까지 못 오는데 대로 5개 하고 지고. 그걸 심지어 또 저기 가장 좋은 지정석에서 봤어. 네. 너는 진짜 나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롯데가 진짜 스윗하고 섹시한 팀인 이유는 실책이 리그에서 최소 3위예요. 아. 제가
시즌 개막 시리즈 보고 나서 롯데가 진짜 달라졌다고 생각했던 게 타격은 이 팀은 제가 걱정해 본 적이 없다. 언젠가 사이클 올라오는데 흐름도 늘 타요. 5연승을 하는데 늘 5연패를 해요. 그 중심에 이제 에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택도 없는 에러까지는 이제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쩌면 지난주에 좋은 성적의 이 중심에는 불펜 투수도 있었지만 역시 좋은 수비가 있지 않았나. 그 중심에는 한동희가 있구만 그러면. 그렇죠. 네, 제발 감독님들 요즘 선수들은 맞고 자란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때 기준으로 선수들 트레이닝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발 그들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제발 좀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니 부상 선수 많이 나오면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댓글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요 다음 바로 댓글편입니까? 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입니까? 아 이제 포기했어. 수요일에 드래프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네네. 자, 드래프트 편 보시고 네. 댓글편 보시도록 하시죠. 야, 그리고 너 유튜브에 집중한다더니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한 번도 안 해? 유튜브에 집중한다는 시즌 하더니 그 멘트만 싹 날려버렸다? 타격에 집중한다 해놓고 투수만 사모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자, 너. 여러분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주위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4만 안 넘으면은 큰정 PD 삼성으로 다시 입습니다. 역으로 가네요. 4만이 눈앞에 있고 올 시즌 꼭 10만 채울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